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은 중요할 때 누가 핵심 이익이 되는 국가인지 드러내는 시험장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동남아 방산시장의 힘의 균형을 갈랐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태국은 한국을 선택했고 일본은 의도치 않게 적의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 분쟁에서 태국 공군은 한국산 경공격기 T-50TH를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작전 운용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을 외국산 무기에 맡기는 고도의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결과는 태국 내부에서도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T-50TH는 캄보디아 측 핵심 지역 깊숙이 진입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고 작전 시간은 기존 F-16 대비 대폭 단축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밀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태국의 대표 민영 방송사 PPTV는 지난 12월 26일 전쟁 정리 보도에서 T-50TH를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선임 군사특파원 렉 와사나는 태국 왕립 공군이 T-50TH를 첫 국가 임무에 투입한 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산 항공기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실전에서 증명됐으며 이는 단순한 성능 평가를 넘어 태국 안보 전략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쟁의 또 다른 축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태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우정의 파트너를 자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일본은 캄보디아 왕립군에 대한 군사 지원 사실이 드러나며 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통신 장비, 화학정 관련 장비, 드론 운용 기술까지 포함된 지원은 지뢰 제거라는 명분과 달리 실전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불러왔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일본 자위대가 캄보디아 군사학교에 교관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태국 입장에서 이는 명백한 통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태국 왕립군 관계자들은 일본의 훈련과 지원이 캄보디아의 무기 운용 능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렸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제공한 기술이 중국산 BM-21 로켓포 운용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일본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까지 허용하며 동남아를 새로운 시험 무대로 삼으려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그 실험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태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계산된 균형 외교였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은 태국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되어 왔다는 일본 방산의 신뢰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최근 밝혀진 장기간의 성능 데이터 조작 의혹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일본 방산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엔진과 핵심 부품의 시험 데이터가 무려 20년에 걸쳐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방산은 기술력 이전에 정직성과 투명성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신뢰는 성능보다 앞서는 가치입니다. 수치 하나, 시험 결과 하나가 실제 전장과 직결되는 방산 산업에서 데이터 조작은 곧 발주국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일본이 그동안 쌓아온 기술 강국 이미지는 이 사건 하나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적 신뢰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방산의 구조적 한계가 한꺼번에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방위산업은 오랜 기간 내수 중심, 자위대 중심 구조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국 방어에 최적화된 장비를 생산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다양한 작전 환경과 정치 외교적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경험과 유연성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대형 함정과 잠수함 분야에서 일본은 자국 주변 해역과 특정 작전 개념에 맞춘 설계를 고수해왔습니다. 이는 일본 본토 방어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북극해부터 열대 해역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해야 하는 해외 군들에게는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장거리 원양작전, 장기간 유지 보수 체계, 다국적 연합작전 호환성 등에서 일본은 경쟁국 대비 설득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왔습니다. 이러한 약점은 캐나다 해군의 대형 잠수함 사업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가 요구한 것은 단순히 성능 좋은 잠수함이 아니라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었습니다. 장기 원양작전 능력, 신뢰성 있는 성능 데이터, 안정적인 후속 지원 체계가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일본은 일부 기술 항목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장기 운용 경험과 통합 지원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 측면에서 경쟁국에 밀렸습니다.
여기에 성능 데이터 조작 의혹까지 겹치면서 일본은 기대와 달리 최종 경쟁 구도에서 자연스럽게 탈락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 팀에서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되 단품이 아니라 체계를 팔았습니다. GPS 유도폭탄, 정비체계, 교육, 훈련, 부품 공급까지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구매국이 강대국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업 전략이 아니라 신뢰를 전제로 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태국 군사 채널들은 한국 무기는 스펙이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태국의 안보를 지켜냈다는 인식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제 태국 내부에서는 FA50 성공을 계기로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한국형 호위함 도입 논의까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한국 무기 체계의 장점으로 정비 편의성, 부품 안정성, 교육 시스템을 꼽고 있습니다. 폴란드 모델처럼 현지 생산과 MRO 허브 구축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발성 수출이 아니라 장기적 방산 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동남아 방산 시장은 지금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태국은 아세안의 리더격 국가입니다. 태국이 한국산 무기를 신뢰하게 됐다는 사실은 인근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정치적 부담이 적은 파트너, 기술 이전과 협력이 가능한 국가, 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태국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국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각국의 군과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무기 선택이 곧 외교 노선이 되는 시대의 전형적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태국 공군의 T-50 TH 운영 결과가 군 내부 세미나와 국방 포럼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들은 고가의 다목적 전투기보다 실전 투입률과 유지 가용성이 높은 플랫폼이 현대 분쟁에서 더 중요하다는 점을 태국이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사 전문 매체 역시 한국산 무기 체계는 구매 이후에 운영 리스크가 낮다고 분석하며 FA50과 K9 자주포 운용 사례를 함께 거론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베트남 국방 관련 매체들은 태국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은 특정 진영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전투력과 지속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드문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전통적으로 경계해온 강대국 의존 구조를 피할 수 있는 선택지로 한국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반응은 동남아를 넘어 중동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의 평가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산 방공체계와 훈련기 도입 이후 정비교육 작전 연계에서 예상보다 높은 효율을 얻었다고 공식 평가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K9 자주포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동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정치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둘째, 전시 상황에서도 부품과 기술 지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셋째, 구매국의 작전 교리를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정 진영 논리를 앞세우거나 무기 사용에 암묵적 제한을 두는 국가들과 분명히 대비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중동의 한 군 관계자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무기는 쓰게 해주는 무기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실전 운용 경험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무기를 샀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에게 한국식 방산 모델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태국의 선택은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단순 구매국이 아니라 실전에서 한국 무기를 검증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 태국이 직접 써보고 선택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아세안 내에서 태국의 군사적 외교적 위상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 방산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다시 한번 한국 조선소, 정확히는 HD현대중공업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계약은 5억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00억 원 규모의 호위함 두척 건조 사업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12월 22일 HD현대중공업을 공식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선택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호위함 4척을 인도받았고 현재 해상경비함 6척을 추가로 건조 중입니다. 이번 계약까지 포함하면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을 위해 건조하는 군함은 총 12척에 달합니다. 국방 조달에서 같은 업체를 반복해서 선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곧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이며 성능과 납기, 후속 지원 모든 면에서 신뢰를 얻었다는 방증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닌 지속적인 선택은 그 자체로 강력한 평가입니다. 필리핀이 HD 현대중공업을 신뢰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인도된 호위함 4척은 모두 필리핀 해군의 주력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인도된 BRP 미겔 말바르함과 BRP 디에고 신랑함은 각각 2025년에 취역해 이미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들 3,200톤급 호위함은 계약 당시 약속된 일정과 성능을 정확히 충족시켰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이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납기 지연과 성능 미달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HD 현대중공업은 이를 모두 지켜냈고 그 결과가 이번 연속 수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해상경비함 6척 역시 필리핀의 광활한 해역을 관리하는 핵심 전력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 필리핀에게 해상 통제 능력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필리핀은 이 중대한 임무를 한국 조선업에 맡기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이처럼 공격적으로 해군 현대화에 나서는 배경에는 남중국해에서 고조되는 중국과의 긴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며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중국 해경과 해상 민병대의 위협적인 행동은 이미 필리핀 해군과 어민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마저 무시되는 상황에서 필리핀은 외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2조 페소, 이와 약 350억 달러를 군 현대화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투자이며 그 중심에는 해군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필리핀 의회에서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 도입을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르난시 파날리간 의원에 따르면 필리핀은 대통령령 제415호를 개정해 대출 승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필리핀은 KF-21 보라매 전투기 20대와 함께 조기 경보기, 공중급유기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구매가 아니라 필리핀 공군 전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결정입니다. 특히 이 움직임은 인도네시아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지급을 지연하며 사실상 프로젝트에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반면 필리핀은 공동개발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까지 개정해가며 최소 금액을 준비해 한국 무기를 구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산의 성능 조작 스캔들이 터진 시점에 필리핀은 한국 방산에 더 깊이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며 국제 방산 시장은 냉정합니다. 이미지는 오래가지 않지만 신뢰는 반복된 선택으로 증명됩니다. 한국 방산은 이제 대안이 아니라 검증된 선택지이며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필리핀의 연속 수주, KF-21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움직임, 그리고 일본 방산의 신뢰 붕괴는 모두 같은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흐름은 분명 거품은 빠지고 실체가 낳는 국면입니다. 일본이 쌓아온 기술 신화가 데이터 조작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납기와 성능, 신뢰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통해 국제시장에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수주 경쟁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이 후발주자에서 주연으로 올라서는 분기점이며 필리핀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선택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에 의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방산이 진짜 힘이 드러난 지금, 국제 무대의 판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이 보여주는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의 방산이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국은 진짜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